안녕하십니까, 천공입니다. 새벽에 천공입니다. 여러분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었더라면 저의 영상 같은 걸 볼 필요가 없었겠죠. 안심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상담하셨던 어떤 분,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사연을 오늘 영상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이분은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나이 이런 건 어디 사는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외에서도 상담이 많이 옵니다. 한국 분들이 외국에도 많이 살고 계시죠. 네. 하여튼 이분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별을 당하신 분이죠. 이분 사연이 현재 no contact 한 달째이다. 그러니까 이별하고 지금 한두 달 시간이 경과된 상황이죠. 이별 후에 가장 심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X는 이별 후 여러분이 노 컨택을 진행을 하면 약 45일부터 그 변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조사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차가 심해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오케이. 이분은 지금 한 달째니까 많이 힘들 채고, 아직은 그분의 X 남자친구는 아직은 안도의 스테이지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혼자 진단을 합니다. 이분은 지금 본인이 혼자인 게 외롭고 그 사람은 잘 지내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외롭고 힘들고 그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제가 수많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을 찬 X도 여러분만큼 힘들어합니다. 그들도 이 이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일단 이분은 안도의 스테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해피하고 즐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브레이크업 하니문이라고 하죠. 하니문이야 아직은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안도의 스테이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 그리고 이별을 선고한 사람은 대개 안도의 스테이지에 있을 때는 그 상대 X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안도의 스테이지가 원래 그런 거예요. 안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 하지 않았던 프로젝트나 본인의 연애 이후에 본인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나 취미나 친구들,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별로 크게 고려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죠. 이걸 영어로 싹이죠. 싹. 아주 안 좋은 경우죠. 자, 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 X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커뮤니티 섹션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죠. 오아시스 티오리. 여러분이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어. 그 오아시스는 오직 내가 발견한 하나의 오아시스라고 여러분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아시스도 질이 있습니다. 어떤 오아시스는 더럽고 더러운 오아시스는 없죠. 제가 하나 예를 들었죠. 오아시스를 갔는데 이 오아시스에는 괴물이 나타나서 세금을 받더라.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오아시스에 물을 마시지 않고 한 1km를 더 걸어갔더니 진짜 오아시스가 나오더라. 더 크고 더 맑은 물이 나오고
그 어떠한 부정적인 환경이 없는 진짜 오아시스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의 심리가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오아시스가 오직 내가 발견한 유일한 오아시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가면 진정한 오아시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건 제외이죠. 근데 이 노컨택의 목적이 꼭 제외만은 아닙니다. 제외가 안 됐을 경우에 여러분이 이 이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노컨택만이 길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회차에도 제 사연자 중에서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안 느는 것 같아요. 자꾸 제외가 되니까. 제외가 되신 분들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제외되신 분들 사연도 다음 방송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제외가 됐는지 대부분은 노컨택을 잘 했기 때문에 제외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노컨택은 기적과 같은 오아시스입니다. 자, 이번 사연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도 없다. 나쁜 남자죠. 그런데 대부분 남자는 오해는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 없는 나쁜 남자가 잘 안 차입니다. 그게 인생의 어떤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가 되어라 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연애를 하실 때 상대 파트너한테 헌신하고 배려하고 관대하고 어떤 감성지성을 발휘해서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필요는 없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이 바운더리 선을 넘어서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식의 그런 에코이스트적인 사랑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남성성 강화에 대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다른 채널에서 현대 남성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고대 남성에 비해서. 현대 남성들이 그러니까 저와 상담을 했던 많은 남성들은 되게 남성성이 떨어져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너무 집착하고 여자친구를 구속하고 여자친구를 닥달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인생에 미션이 있어야 하는데 여자친구가 자기 인생에 커다란 미션이 돼버린 남자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자기 여자친구야. 그러니까 남자란 거는 원래가 사냥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게 남자인데 현대 남성이 그런 남성성의 그런 야수성을 많이 훼손됐다라는 저의 주장이죠. 그래서 여자하고만 늘 있으려고 하고 여자한테 이 모든 메인 포커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남성으로서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와 상담하셨던 많은 그 남성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너는 남자가 뭐 그러냐, 남자가 왜 삶에 목표도 없고 왜 남자답지 못하고 여자 같으냐,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어서 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오해는 마십시오. 남자라도 상대 여자 자기 파트너한테 어느 정도 친절하고 배려하고 관대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원래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런 건 여성적인 에너지입니다. 남자는 진취적이고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것이 남성성입니다. 액션.
능동적이고. 근데 현대 남성들은 능동적인 것이 많이 떨어지죠. 원래 고대 남성들은 늘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이 문명인 남자의 어떤 인생이었죠. 그래서 현대 남성은 이러한 어떤 액션, 이러한 어떤 진취력과 진취성과 담대함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나와 남성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 여성분의 남자친구는 좀 나쁜 남자죠. 남성성이 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성성이에요. 너무 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도 없는 남자들이 잘 안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도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신 분들은 되게 좀 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차였다라는 말도 나름 어떤 맥락에서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사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넷플릭스 계정을 자기 걸 아직도 이 남자가 쓰고 있다. 이런 사연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자기 계정으로 쓰고 있다. 이거를 차단해야 할 거냐, 계정을 취소해버려야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고민을 하시는데, 이걸 내가 취소를 해버리면 신경 쓰일까봐, 내가 반응하는 것처럼 남친이 생각할까봐 그렇다. 또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만약에 헤어졌을 경우에 나의 어떤 소지품이나 나의 생활용품이 나의 X의 집에 있는 경우, 그리고 나의 X의 소지품이나 생활용품이 나의 집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하냐, 많은 질문이 저한테 옵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홀드해라. 그거를 청구하거나 전화를 미리 일부러 해서 찾아가게 만들지 마라.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재회의 큰 어떤 자료가 되고 거름이 됩니다. 이거를 핑계로 재회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지품이 상대 X에 있거나 상대 X의 소지품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건 일단 보류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거 넷플릭스 계정 내 거를 쓴다는 거는, 자, 이게 어떠한 심리냐, 이 남자가 이 여자친구에 대한 그 좀 나쁜, 좋지 않은, 뭐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도 이 남자는 이 여자와 다시 재회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확률은 좀 적고, 이 여자친구의 뭐라고 그럴까, 관계에 대해서 여자친구의 존재를 좀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좀 좋지 않은 성향이 있다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 계정은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는다. 이 개새끼가 넷플릭스 계정 보면서 신나게 사는데 나는 이 새끼한테 다 퍼주고 이별까지 당하고 내 스스로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들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넷플릭스 계정 취소하세요. 연애는 다 자기 좋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헤어졌기 때문에 명분상 더 이상 여러분과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전전긍긍하고 이 작은 넷플릭스 계정 때문에 내가 신경 쓸까봐, 내가 반응을 보이는까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죠. 내가 넷플릭스 계정을 취소해버리면 자기 남자친구가 화를 낼까봐, 그래서 재회가 안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이기적인 것도 아니죠. 자기 남자가 늘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가 없었다면서요. 여러분도, 아니 이 사연자분도 좀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 없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그도 힘들게 만들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본인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본인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친구들 조언 듣지 마세요.
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저도 아직 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친구들보다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상담을 저와 하신 분들이 뭐 400명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름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통계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죠. 저의 어떤 캐리어로서의 경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 이전부터 상담은 오래 했습니다. 2년 정도 지금 해오고 있죠. 2년 넘게 해오고 있죠. 예전에는 남자들과 상담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여성분들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조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야, 이거 잊어버려. 야, 헤어져. 그 새끼 나쁜 새끼야. 이게요, 말하는 사람은 쉽지만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들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별과 재회에 있어서의 이 heartbroken, 이 심장,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상담이나 대화를 할 때는 많은 공감 능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친구들은 그런 전문가들은 아니고 심지어는 많은 유튜버들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뇌피셜로 여러분한테 잘못된 조언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우리 상담자들한테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자존심이 세다, 별거 아닌 걸로 이별을 했다, 이 남자친구가. 이게 자존심이 세고 별거 아닌 걸로 이별한다가 아니라 이건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이 남자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프레임과 어떠한 연애 다이나믹으로 연애를 해왔냐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아무래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 여성분이 이 남자를 더 많이 좋아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라는 것은 50대 50 균형이 딱 맞아가지고 팽팽하게 긴장된 연애 다이나믹이 조성이 돼야 이 관계가 이상적이고 오래 갑니다. 남자가 80%를 좋아하고 여자가 20%를 좋아하면 대개는 깨집니다. 그 반대가 돼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연애 다이나믹이 뭔가 이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이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리학자들, 이쪽 분야 전문 심리학자들이 그 공부한 거에 의하면은 남녀 관계는 서로가 관계가, 자, 이게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한 건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주고 조금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사랑을 조금 주니까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나르시스트의 견해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자기는 사랑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아. 무조건 받고 싶어 해. 그런 걸로 기분이 좋고 쾌감을 느낀다면 정신병자인 거야.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한테 사랑을 받고 나는 별로 이 상대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연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연애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라는 것은 내가 이 다이나믹에서 내가 상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상대는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럴 때는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탁다라는 것은 연애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감정 컨트롤해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럼 방법이 뭐냐? 디스턴싱 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여러분이 전화나 카톡을 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안 온다. 그럴 때는 여러분 2번, 3번 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자기의 스테러스, 자기의 자존감을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는 식으로 연애를 해야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좀 먼저 드라이브를 좀 많이 걸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연애란 것은 냉정해야 합니다. 늘 그 사랑과 냉정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인이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자기 감정 그대로 발산하면서 연애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연애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적인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애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의 감정 조절, 스탠스 유지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사연 있으신 분들 본인의 사연을 상당 컨텐츠로 써달라 이런 요구사항 있는 분들은 카톡을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